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 이어서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일부에서 다 얘기 못다한 이슈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달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단체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일부에서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피하자. 다른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아직까지 덜 오른 섹터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전부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거에 되게 이제 그 초점이 있다 보니까 네. 여행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제 뭐 옷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서 또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극장 매출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돈이 조금 여행주에서 그쪽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CJ CGV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CJ CGV 다만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터키 뭐 이런 쪽에 어떤 손실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좀 주의하면서 보자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제이 콘텐트리도 좀 조정을 마치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메가박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또 업체고 하다 보니까 좀 내려오면 다시 좀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박스죠. 쇼박스 뭐 영화 보시면 많이 들리잖아요. 쇼박스 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박스 그것도 지금 조금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상승이 나오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다가 다시 밑으로 손절하게 만들어서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는 재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게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상단이 6,500원 정도를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4,000원대에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반등 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세계 면세점 관련주죠. 신세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흐르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호텔신라도 예전에는 좀 시기상조였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지지부진한 옆으로 계속 기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약간 그런데 지금 각이 살아나면서 지금 첫 번째 각이 나왔고 두 번째 각이 나왔고 이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었죠. 거래량도 많이 느는 모습이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쭉 이런 흐름들이 아직 초반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이제 이 호텔신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어떤 회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영화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면세점 관련주 중에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산하에 있는 회사인데 신라호텔하고 같이 면세점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 그 면세점 자회사로 두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시켜 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알지 못하시는 종목일 것 같아서 일단 면세점 주에 또 이것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런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예,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눈여겨보자라는 쪽 섹터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영화관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도 눌렸을 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 최초에 원래 이제 예전에 자동차하고 반도체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화학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좀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았죠. 그때 당시엔 별로 관심도 없던 조선, 뭐 은행, 보험, 건설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에 뭐 거의 두각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 종목들이 먼저 시장에서 크게 시세 상승을 내다 보니까 이제 좀 쉬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다른 업종들이 기타 이렇게 다른 업종들이 별로 부각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자동차들이 좀 약간 한동안 오래 쉬었죠. 근데 네. 알게 모르게 지금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재미없는 흐름 속에서 이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화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사실 제가 2, 3천 원대에서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주고 나서 쉬고 있다가 다시 대상승이 나오면서 8,500원 정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길 때 다른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좀 있는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우하이텍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지금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눌러놓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L이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좀 큰 종목들도 지금 만도나 이런 것들 보시면 최근에 횡보하는 그런 구간 속에서 그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여기 아까 호텔신라랑 비슷하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 초반부에 있죠. 다시 재상승하는. 그러니까 화신이나 이런 종목도 성화이텍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올랐다가 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걸 먼저 보여줬잖아요. 화신이라든지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먼저 가고 있죠. 먼저 지금 이렇게 보여줬죠.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 각이 커지는. 그리고 나서 지금 뒤따라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도 그리고 현대위아.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지금 위아 같은 경우도 만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앞전에 작은 종목들이 그렇게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뭐 덕양산업, 덕양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세 내고 조정받고 다시 살려나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라 만도, 위아, 화신, 성화이텍, SL 이런 어떤 부품주들이 살아나고 있다. 그 이후에 따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고, 혹시나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물리더라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섹터를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면서 혹시나 조정이 나오는 것도 대비를 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섹터 중에 가장 지금 유망한 섹터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금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평상시에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뭐 크게 움직인 종목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의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최선호주가 일단 자동차와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련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덕양산업 지금 말씀드리고, 대원화성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추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포트에 넣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포트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부분 속에서 좀 주요 쟁점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종목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원화성 그리고 에코캡 보시면 에코캡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회사들이 뭘 하는 회사냐 다 각각의 어떤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업종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일단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이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좀 약간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형테크, 네, 구형테크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동원금속이 오늘 좀 크게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좀 가려고 하다가 오늘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아직도 횡보권역에 있고요. 일단 이런 기타 물리더라도 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오.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도 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완성차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부품 쪽에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세요? 네, 전반적으로 네. 어떤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경쟁 구도, 네. 뭐 그런 부분들의 치열한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라인업들의 어떤 그런 부품주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좀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주들은 좀 약간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전기차나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 조금 그걸 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좀 지원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기도 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좋아진 회사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일단 부품주를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강섭 전문가가 지금 좀 눌렸을 때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부 종목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종목 이슈와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언젠가는 시장 주도주가 다시 성장주로, 기술주로 돌아올 거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그럼 반도체 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종목들도 네.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너무 모자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각 어떤 업체들에서 반도체를 너무 이제 재고 물량을 좀 많이 쌓아놓고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반도체의 어떤 그런 투자들을 조금 많이 해서 좀 이제 그 생산을 좀 많이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한동안 뭐 지금 당장 나중에는 괜찮겠죠. 근데 지금 이 그 부분이 좀 없어 지금 반도체가 모자란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데 만약에 이런 그 재고로 확보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추가로 이제 반도체를 주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주 공백이라고 하죠. 수주 공백. 이미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많아서 뭐 수주를 잘 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한동안은 생길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반도체보다는 좀 자동차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아까도 계속해서 물리더라도 자동차 부품주 쪽에 물리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성장주 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 부품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간밤에는 2년 8개월 만에 7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 유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네. 지금 시장에 뭐 유가 꺾일 것 같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S-오일의 흐름이 괜찮고요. S-오일이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 또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약간 특이한 거는 한국가스공사의 흐름이 괜찮아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S-오일은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 38,000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어떤 수소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당장은 지금 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예전의 가격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이렇게 좋지 다만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뭐 어떤 유가의 상승분을 뭐 가격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우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의 모습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자리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예전에도 한국전력하고 좀 다르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장기간의 상승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12,000원부터 뭐 85,000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도 앞전에도 이렇게 다시 2011년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또 어떤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에스올이나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정유 유가 상승에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회사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매출은 사실 정유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흐름이 안 좋은데 오히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안 좋지가 않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물론 뭐 옆으로 기고 있는 게 흐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이제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 SDI 같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여러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그 유가 상승 뭐 얘기하면 화학주들을 얘기를 하는데 화학주들이 지금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게 지금 금호석유가 오늘 7% 떨어졌는데요. 일단 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실적 최고치에 쳤다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 갈 만큼 다 갔다. 근데 사실 금호석유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한 30만 원 정도 권역을 사실 금호석유가 예전에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또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한유화 이런 화학주들은 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주들은 좀 피하고 정유주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그냥 뭐 어떤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근데 지금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뭐 적자인 상태라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S오일, SK이노베이션 요 유가 상승을 만약에 보시고서 만약에 뭔가를 투자를 하신다면 그 세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관련해서 종목들 또 유명한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화학주들은 조금은 피하고 정유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세부 종목으로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까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0 꼭 입력해 주시고요. 또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섹터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요즘에 대북 테마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어떤 그렇다 할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할 소식이 나오지 않는데 대북 테마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아난티라는 종목이 있고요. 아난티 금강산 관광 테마죠. 뭐 골프장하고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아난티의 주가 흐름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라오고 나서 밑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조정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20일 정도 선에서 이 정도의 급등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정도 하단, 9,500원 정도 하단을 찍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정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고 9,500원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자꾸 사들이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9,600원, 9,700원 이 정도 부분에서 누군가가 사들이다가 결과적으로 또 다시 오늘 한번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그냥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난티라는 종목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이라는 종목이죠. 신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아난티랑 비슷하죠. 비슷하고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지금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인디에프라는 종목은 신원보다는 약한데 어쨌든 조금 작은 모양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트는 똑같이 생겼죠. 예, 차트는 똑같이 생겼는데 인디에프와 신원이 같은 이제 옷을 만드는 이런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이제 DMZ 테마는 이제 이게 대선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이 모양이 지금 예전에 여기 상담을 한번 하신 분이 있어요. 이화공영이. 이거 한번 갖고 있어 보자. 이거 지금 모양이 너무 눈에 보인다. 그냥 이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들었다 눌렀다 하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너무 티나게 이렇게 보여요. 그냥 너무 티나게.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고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면 올라가고 안 사면 내려가고 또 본인이 사면 올라가고 또 안 사니까 내려가고 거래량도 누군가 주체가 살 때만 붙고 본인이 안 사면 그냥 계속 거래량은 없죠. 계속 없죠. 예.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은 근데 갖고 있으면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고 약간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내려가는데 그날 갑자기 급등하고 그날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다시 황이고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아 이거 뭐 매집하는 거 그냥 보이는데 이거 왜 못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막상 들고 있으면 진짜 지루해갖고 다른 종목들 막 지수 올라서 막 가면 이제 이런 종목들 버리고 그거 타고 나중에 다시 하자 이렇게 보면 또 어느 날 이렇게 장대 양봉 서 있어서 또 못 따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나 아니면 횡보장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차피 상승장이죠. 근데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갈 게 없거든요. 그런 장에서는 이런 게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긴 한데 일단 형태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코아스라는 종목이죠. 코아스. 이것도 이제 DMG 관련된 사실은 의자 만드는 회사인데 DMG 관련된 땅이 많다고 해서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또 그 인정하는 부분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코아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지금 뭐 생뚱맞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는 물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각각의 종목들이 괜찮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도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대북 관련주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좀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대북 관련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부 종목들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지금 네. 이 포트폴리오로는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역시나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로 나누셨는데요. 네. 전반적인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 비중 40%고요. 네. 10% 정도는 이제 그 인버스로 그냥 조금 인버스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인버스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시장을 그만큼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상징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올려놨고요. 인버스는 사실 매수를 해도 크게 뭐 해지가 되거나 뭐 크게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인버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 VXX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VXX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뭔지 또 모르시고 그냥 한번 걸어놓으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또 찾아보시기라도 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제 VXX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네. 일단 종목들은 그냥 두고 있어요. 일단 뭐 비중 한 40% 정도 갖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그리고 좀 시장의 기회를 좀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전 매매에서는 약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편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하나 추천을 해드릴까 이렇게 여기다가 회시를 할까 하다가 일단 먼저 그냥 그 종목은 다음번에 뭐 하면 되니까 일단 먼저 VXX 어떤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이런 어떤 해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VXX를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예전에 수소차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쉬었어요. 지금 거의 한 1년 쉬었죠. 1년 쉬었어요. 1년 쉬고 지금
좀 하락하는 어떤 부분 속에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볼린저밴드 이 좁은 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들어놓고 누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다시 살려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좀 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은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포트에 이제 기존의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포트에 그냥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게 손절을 제가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직접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공업이나 동구바이오나 일단은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락하는 어떤 종목이 있으면 지금은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뭐 살 이유가 없죠, 지금 딱히. 예, 지금 뭐 시장이 만약에 살아나는 어떤 모습이고 지수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뭐 하락해 봐야 뭐 크게 뭐 하락 구간이 안 나오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사서 그냥 기다리면 평단가 낮춰 놓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5% 정도야 뭐 10%에서 뭐 다시 추가로 10% 들어가면 한 5% 정도로 낮출 거고 5% 정도야 반등 나올 때 자르고 나오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 그럴 구간이 아니라서 제가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냥 관망을 하고요. 조금 한번 지켜보면서 하려고 하고, VXX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VXX는 이제 그런 시장의 빅스 지수를 가지고 하는 이제 ETN 상품이에요. ETN 상품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옵션의 변동성을 갖고 이제 빅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장이 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어떤 옵션의 변동성이 나오면 사실 이 빅스는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에 상승이 나올 때는 뭐 대체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빅스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 이 빅스를 제외한 다른 어떤 투자할 만한 대체 상품이 없다 보니까 빅스가 인기가 생기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빅스의 지수를 보면서 시장의 공포 지수 이걸 보면서 시장의 어떤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빅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었죠. 이때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시장은 조금 안정권인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시장도 지금 지수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기고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기초로 하는 이제 그 빅스 상품인데, 지금 이게 이만큼 갭이 있는 거는 이게 그 그러니까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을 하면서 그냥 가격이 뜬 거고요. 원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4개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한 지금 10달러 수준 4936. 네. 한 9달러, 그러니까 8점 몇 달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이만큼 내려온 거죠. 이게 78달러까지 찍었다가 한 8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여기가 코로나 이전의 수치고요. 지금 이게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이게 사실 빅스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일별 요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별 움직이는 그 폭이죠. 그러니까 일별 주가를 보면 지금 보시면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1% 내려가면 1% 올라가고, 뭐 곧버스 같은 경우는 뭐 2% 내려가면 뭐 2% 올라가고 이런 거지만,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면은 하루에 이렇게 17%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7%, 7%, 4%, 3일 만에 한 30% 정도가 상승을 하죠. 이때 사실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있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하락이 나오면 한 2, 3일 만에 30%씩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험성 상품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 가고 있으니까 딱히 팔지는 못하고, 아니면 물려 있어서 팔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그냥 좀 보험을 들어놓는, 예,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더 크게 예상되고 이번에 잠깐 조정이 나와도 다시 세게 크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빅스로 해지를 걸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빅스로 해지를 거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여기서 크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가 10일 동안
10포인트 이내에서 움직인 게 8일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이제 없다는 거죠. 변동성이 어차피 올라봐야 변동성이 별로 이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내려가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종목들을 좀 방어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제 빅스라는 상품이 또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빅스를 그 매수를 하고요. 지금 실제 거래 화면이에요. 실제 거래 화면이고 지금 현재 수치거든요. 현재 수치.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보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5시부터 거래를 할 수 있게 보여지고요. 한 20시부터 21시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거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빅스 현재 가격이 33.1이에요. 33.1. 그럼 33.1에 그냥 비중 한 5% 정도만 제가 편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빅스와 인버스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의 그런 해지를 거는 어떤 그런 상품으로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기존의 인버스뿐만 아니라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를 신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란톡 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첫 번째 분 종목은요, 휴맥스고요. 매수가는 4,967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휴맥스는 전자장비 개발을 하고 영상 처리 기업인데요. 최근에 2월 달에 450억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전문가님, 휴맥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휴맥스가 그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충전,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또 뭐 스마트 시티나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휴맥스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사실 회사의 또 그런 그 소유주죠, 소유주.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이제 네이버 의장이시고 그 이제 네이버의 개인으로는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약간 회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 이 섹터를 지금 아직 주도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매입하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4,967원이면 다시 한 번 정도만 상승이 나오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일단 지금은 아마 현금 많이 없으시면 일단은 반등시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뭐 현금 있으시고 이 종목을 저보다 뭐 좀 더 잘 아시고 뭔가 사연이 있다면 좀 가지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그게 성과로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의 어떤 성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뭐 시장의 어떤 부분에 부각을 받으려면 구석구석에 있는 자잘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좀 약간 그런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웬만하면 오늘 종목 상담하는 것들 중에 웬만한 것들은 제가 일단 반등시 매도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또한 뭐 딱히 모멘텀이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현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SKC고요. 매수가는 13만 2,959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C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종가는 0.38%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뭐 괜찮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소재 사업으로 좀 약간 체질 개선을 점점 해나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SKC가. 일단은 그리고 SK 바이오랜드를 예전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그 자금을 갖고 SK 넥실리스를 인수하면서 그 전기차 동박 제조하는 그런 업체 중에 또 강자로 이제 좀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 친환경 중심 그런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굉장히 뭐 좋은 자리에서 잘 사셨는데 다만 이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업종 자체가 좀 부각을 못 받고 있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뭐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이 회사의 경쟁 업체죠. 일진 머티리얼스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지금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사실 매수를 되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셔갖고 상단부에 물린 게 아니라 지금 하단부에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자. 지금은 이제 그 21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뭐 내려와도 어차피 이 12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2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부분 13만 6천 원 부분을 또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조금 생각하시고 그리고 와서 매매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12만 7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이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현금화를 확보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쓸 거냐, 아니면 그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하고 그냥 손절을 하는 어떤 부분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나는 안 팔겠다 이 종목을 그렇게 할 거냐, 그 세 가지 중에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밴드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만 7천 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상사고요. 매수가는 3만 7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1일에 이제 앞으로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0.16%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3만 4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질문자님 지금 조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LG상사는 다음 달부터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이제 바뀌고요. 그 LX 그룹 중에 이제 가장 큰 회사죠. 가장 큰 회사. 이게 이제 물류나 이런 거에 집중하던 회사인데 사업 목적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광, 숙박, 뭐 폐기물, 뭐 수집, 운반, 처리, 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의료 검사, 진단, 분석, 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일단 사업 목적에다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거를 꼭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니 미리 넣어놓은 거죠. 정관상에 뭐 어떤 등기부등본상에 바꾼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 LX 그룹이 이제 이 LG 상사가 결국에는 LX 그룹의 중심 어떤 회사로 바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중에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들이 막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빠져나가면 또 그런 어떤 이 회사의 매출이 직접적인 매출이 줄 거다라는 또 시장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집에서 같이 매출을 낸 거를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면 어차피 LG 화학이 꺼지긴 하지만 LG 화학 자체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캐파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LG 상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와 크게 멀지 않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기존부터 상승하던 이런 추세, 21선 상승하던 추세를 뚫고 내려왔죠. 근데 매수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뚫고 내려온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비율이 뭐 옛날에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비슷하죠.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거의 밑에 하단부에서 잘 잡았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21선이 꺾였죠. 지금 꺾였죠. 반등이 나오면 이 21선에서 저항을 받겠죠. 32,000원 부근에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C처럼 거기서 팔 거냐,
거기서 팔고 현금 확보할 거냐, 비중 40%인데 현금 확보할 거냐, 아니면은 자회사 판토스 뭐 그런 거 상장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치 보면서 끝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21선을 뚫고 다시 그냥 상승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현금화 하시고 좀 현금 확보하시고요. 지금은 보유, 반등하면 32,000원 권역에서 저항받으니까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다행히 현재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저가에서 잘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등 시에 일부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분도 비중이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는 5G 관련주죠. 최근에 지난주에 5G 관련주들 들썩일 때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전문가님 에이스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5G 관련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반기 수주가 조금 기대돼서 지금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수주가 기대돼서 이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제 도저히 뭐 이제 반등이 나오다 이제 지치니까 계속 다 팔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한 18,000원, 19,000원 권역이면 사실 여기가 하단부라서 조금 근데 21,000원 부근이라 하더라도 사실 완전 고점에서 물린 건 아니고요. 이 앞전에 이 하락한 부분에서 여기서 원래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게 계속 이제 미뤄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일단 한 2만 원 권역 정도는 가야 사실 여기서 급하게 내려온 이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한 19,000원 정도 터치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파 상승이 나오면 한 2만 원, 2만 1,000원 권역 사이에서 한번 선택을 하실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1,000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부분이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온다고 하면 그때 비중 40%에서 조금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일부 현금 확보는 좀 해놔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빠르게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 최소 절반 이상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권역 그 사이에서 2만 원 이상 가면 다음 반등권에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데요.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했을 때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GH 신소재고요. 매수가는 8,186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BH 신소재 차트 보니까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진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자동차 내장재 이제 부직포 시장 1위 업체죠.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이 앞전에 이 상승이 생뚱맞게 이제 그 코로나 마스크나 아니면 음압병동 이런 걸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자리의 권역을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고 지금 흐름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뭐 변화도 없어요. 그냥 살아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도 많지 않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본전 이상에서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와서 좀 약간 기다려야 되니까 비중 10%에서 더 늘리지 말고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일단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비중 축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요. 머드리 캐피털이고요. 매수가는 18달러,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건 약간
매매하시는 습관이 조금 약간 너무 무리수를 두셨어요. 일단 이게 지금 스펙이거든요. 스펙 주식이고 이 스펙 주식이 이제 어느 회사랑 합병 발표를 하면 이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는데 이 합병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끝자락에서 거의 정확하게 끝에 부분에서 지금 걸리셨거든요. 이건 18달러면 지금. 근데 이때 당시에 스펙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흐름들이 그 스펙주들이. 그리고 스펙이 뭐 약간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한다 막 하면서 스펙주들이 다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쨌든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급등이 나왔죠.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탑스죠, 탑스. 탑스랑 이제 합병이 결정이 됐고 뭐 이 탑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작년도에 한 매출이 한 6천억 정도를 했고요, 대략. 네, 뭐 대략 한 6천억 정도 했고 전년 대비 한 23%가 증가하면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카드 트레이딩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입지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는 나름 괜찮고 뭐 어떤 매출도 괜찮긴 한데 매매의 어떤 스킬이 조금 약간 이 부분에서 인내가 좀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스펙주들은 나오고 나면 1파, 2파, 3파로 상승했죠. 3파 꼭대기에서 지금 잡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주식이 실제 티커가 이제 이 해당 회사로 바뀔 때 또 한 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긴 한 예전엔 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스펙주들의 그런 바람이 좀 사라지면서 요즘에는 그 상승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막상 딱 하면 또 이제 그런 락업 해제 이슈 때문에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면 또 흔들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아닌데 18달러 부근을 다시 찍어줄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봐야 알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 지금 일단 뭐 35% 정도 비중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단 보유하시고 이걸 매도하더라도 15달러 이상 권역에서 손절을 해야지 뭐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권역은 아니고요. 일단은 보유하면서 이후 상황 보고 만약에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이 상황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긴다라고 하면 그냥 좀 오래 들고 있을 생각하고 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종목이었던 머드리 캐피탈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15달러 이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무자님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 다 못 도와드린 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참여하셔서 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